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 에센셜 10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상법상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보험의 분류를 들어왔습니다. 그럼 중요했던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원보험과 재보험 구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재보험에서는 키워드 꼭 2개 기억을 하셔라. 독립성, 그 다음에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 자, 그리고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분류했던 거, 이거 키워드들 우리 663조 상대적 강행 법규성, 그 다음에 가계보험, 기업보험, 임의법규까지 키워드를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보험의 분류 이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우리 이제 23페이지입니다. 보험의 목적의 범위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사실은 들어보셨을 어떤 용어들인데, 자, 첫 번째. 보험의 목적, 이건 배웠죠? 이것의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험의 목적이 한 개예요. 내가 어떤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한 개를 갖고 있어요. 또는 사람 한 명, 이런 것들은 그거 하나만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개별 보험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이거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물건이 여러 개예요. 물건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그래서 집합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를 집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집합보험. 자, 그럼 사람도 여러 명을 한 번에 가입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회사 직원들 이렇게 해서 가입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가입시켰을 때는요, 이제 보통은 집합보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단체보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체보험.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심도 있게 볼 것은 뭐냐면 이 집합보험 부분인데요. 집합보험 안에서 분류를 또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총괄 또는 포괄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총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가입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창고가 있어요. 자, 창고의 특징은 물건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건들이. 그러면 창고 보험은 예를 들어서 창고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의 손해가 나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보상하는 것인데, 근데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이 사실은 막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보험의 목적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보험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안에 창고에 보관되는 물건은 막 수시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을 특정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징이. 그렇죠?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을 특정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보험 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존하고 있는 물건, 그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창고를 거쳐가는 모든 물건들이 대상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물건들로 확 좁혀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이, 즉 특정시켜 놓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인 조건만 정해놔서 담보하는 형태를 포괄보험 또는 총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의 개념은 뭐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 이렇게 특정 지어놓은 건수. 그렇죠? 그냥 그것은 특정 보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또 어떤 게 나오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요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집합보험 안에 있어요. 집합보험 안에. 자, 그러면 조문을 하나 여러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687조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687조예요. 제목을 보시면 자, 일단은 이것이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손해보험 파트 안에 화재보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재보험 안에 687조가 지금 있는데 일단 제목을 보시면 동전이라고 되어 있죠. 동전은 그 동전이 아니라 686조 그 앞에 있는 것의 제목과 똑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동전 앞에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이니까요.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지금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 이것이 집합보험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한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창고보험 생각하시면 되겠죠? 교체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 이것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필기로 정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조문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이 화재보험 파트 자체가 그냥 매년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교재 보실까요? 우리 23페이지에 개별보험, 집합보험 이런 식으로 있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 뭐 단체보험 있는데 단체보험에 예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보험 파트라서요. 사실 뭐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종합보험이라고 있어요. 복합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가입하고 계시는 종합보험 무슨 종합보험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읽어볼게요. 동일한 보험의 목적이 다수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담보하는 보험.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종합보험 대부분 이런 거죠. 무슨 생명종합보험 이렇게 있으면 보험의 목적은 예를 들면 나 하나고 내가 사망했을 때, 뭐 다쳤을 때, 아팠을 때, 뭐 어떻게 했을 때 모든 내용이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이 종합보험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보험 운영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험 운영 목적에 따른 분류 넘겨보실까요?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입 강제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 흐름으로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돼요. 하나의 흐름으로. 제가 이 필기를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 막내 동생이 그 뇌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사다 보니까 어떻게 그 공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뇌 관련돼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요 암기, 그러니까 기억을 높이는 방법, 잘 기억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단순 암기, 그냥 이렇게 글씨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줄기는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할수록 기억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밑줄 치고 눈으로 보고 소리 내서 하고 막 이런 별 방법을 다 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것을 공간, 위치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안의 어떤 물건들이라든가 내 방의 어떤 물건들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 프로세스 없이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몸에 밴 것처럼 아주 쉽게 찾아가서 찾고 쓰고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할 때는 제가 교환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필기 정리를 해드리면 복습을 하실 때 그 형태를 그대로 해보시면 좋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필기를 구성하고 여러분들에게 필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교환 한 페이지에
이 그림은 여기 있었고 여기서 화살표 이렇게 나와서 여기 키워드가 이렇게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진 찍듯이 공간, 위치 그리고 강의도 함께 들으시고 하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되실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책을 보고 텍스트만 나열해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중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조금 약간 그림처럼 위치, 스타일로 해서 기억을 공부를 여러분들 평소에도 복습을 그렇게 해 두시면 쉽게 말하면 구조가 잡히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교환이 이렇게 딱 필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조가 잡히니까 어느 키워드가 여기 있고 어느 키워드가 이렇게 그려졌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이 붙으면 살이 붙는 방식으로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공부의 완성도가. 이렇게 하면 안 잊어먹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필기를 하시고 이것을 복습하실 때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떤가. 물론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는 스타일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 세 가지는요. 하나의 흐름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공부하는데 효율적입니다. 자, 첫 번째가 운영 목적이었죠. 운영 목적, 그 다음에 운영의 주체였고요. 그 다음은 가입 강제 여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분류는 한 번에 가셔야 되는데, 자, 운영 목적에 따른 분류부터 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보험과 공보험. 자, 공보험에 대한 얘기 저 앞쪽에서 했어요. 우리 보험법 이야기를 했을 때 공자가 붙으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가 들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공보험이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 어떤 사회적인 목적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보험이라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보험입니다. 그래서 사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공보험이라는 것은 사회 공공의 목적이 되겠지. 사회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공보험입니다. 예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산재보험이죠. 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사장님이 있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으면 이 근로자가 예를 들면 사고가 나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어요. 업무하는 와중에. 그러면 원래는 FM은 일단은 첫 시작은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무능력하고 무성의하면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책임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의무보험이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국내 사업장은요, 근로자를 두고 있는 국내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몇몇 예외가 있어요. 무슨 별도의 어떤 이런 제도가 있는 별도의 어떤 조직이 있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공무원 공제라든지 이런 조직들은 사실은 별도의 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말고 그런 어떤 특별법이 있는 조직들 말고 일반 이제 이러한 사기업들은 기본 당연히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재에서 바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산재보험은 사회 공공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일부러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일반 보험도 이러한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재보험,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사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로자 보세요. 이런 것이 되겠죠. 이 근로자 임금이 높아요.
그럼 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액도 높겠죠. 그럼 결국에는 보상금도 높아져. 그럼 사보험에서는 수지상등을 맞춰야 되니까 보험료도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철저하게 근로자의 과실도 따질 겁니다. 이 사고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까 없을까 몇 프로일까. 그래서 보험금에서 그것을 제하고 주겠죠.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 공공 목적이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고 과실을 따져.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자가 다치면 그 근로자의 손에 그거를 그대로 해줘요. 그대로. 과실을 묻지 않고. 그리고 보험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지상등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왜? 사회 공공적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 공적 부조라고 합니다. 공적 부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되셨죠? 이것이 이제 공보험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운영 주체로 제가 가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여기를. 자, 이 흐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운영 주체. 사보험의 운영 주체는 누굴까요? 사조직, 사기업이 되겠죠. 사기업이 운영한다라고 해서요. 이 보험을 사영보험이라고 하면 됩니다.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업이 운영을 합니다. 사기업이. 자, 그럼 공보험은 공공기관이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공영보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되셨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보험을 보면요. 그러면 이 공보험은 사실은 사회 공공적 목적으로 만들었죠. 산재보험 같이. 그래서 사실 공보험의 대부분은 공영보험에 속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공영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보험들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체국 보험입니다.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 또는 수출 보험 이런 것들은 공영임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어서 가시면 됩니다. 전 자리가 부족하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만 다시 쓸게요. 사보험, 공보험, 그 다음에 사형보험, 공영보험, 그쵸? 우리 사회적 목적.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가 된 거고. 자, 그럼 가입 강제 여부 얘기를 하면 그대로 흐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반 사보험, 사형보험은 누가 강제해요? 아니죠. 내가 질병보험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싶으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임의보험의 형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을 강제하는 것들을 우리는 의무보험 또는 강제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가볼까요? 자, 공보험은 사회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나 대부분 의무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보험인 애들이 있어요.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보험 또 뭐 사용도 괜찮습니다. 사용도 괜찮고요. 어찌됐든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운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기업이.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죠? 이건 뭐 크게 외우실 것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동차 보험에 보면요. 대인배상원이라는 담보가 여러분들 가입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설명만 드릴게요. 자,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다쳤을 때,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죠. 그것이 이제 책임보험의 형태였고 그것을 우리는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A씨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럼 A는 피해자에 대해서 법적인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갖게 되고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 이것이 이제 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배상 책임보험의 형태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동차 배상 책임보험 중에 상품, 담보를 살펴보니 사람이 다쳤을 때 그 책임에 대한 담보, 책임을 보상하는 것을 우리는 대인, 사람이 다쳤을 때 배상을 한다. 그래서 대인배상이라고 담보 이름을, 상품 이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자동차 사고는요,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율이 굉장히 높죠. 우리 위험을 분석할 때 뭐 갖고 분석했어요? 빈도와 심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동차 사고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 대 사람 사고로 볼게요. 차랑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사람에게 발생하는 손해, 그게 곧 이게 되죠. 어찌됐든 대인 사고에 있어서는 손해가 어떨까요? 막 심하죠. 사람이 자동차랑 부딪혔을 때 사람에게 생기는 손해가 굉장히 크네요. 심도도 깊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그러면 이제 안 타고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 라고 자동차 의무보험을 만든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의무보험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그러면 보험료 얼마로 할 건데가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책임보험, 부정액보험, 실손보상은 손해가 나봐야 합니다. 손해가 나봐야.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이 사망하면 억 단위로 갈 수까지가 있는데 빈도도 높고 심도도 그렇게 높으면 보험료를 어디까지 받아야 돼?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무보험이라고 해놓고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내래요. 이건 그럼 누가 가입하겠어요? 누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실제 현실 불가능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대인배상을 그럼 둘로 쪼개자. 그래서 하나는 의무로 만들고 하나는 임의보험,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보험은 이런 취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배상해 줄 수는 없지. 하지만 사람이 다쳤으면 최소한 이 금액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즉 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도를. 그러면 보험료도 딱 정해지고, 그렇죠? 의무적으로 의무보험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 한도 이상으로 사고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담보해? 그거는 대인2라는 임의보험을 통해서 네가 가입을 새로 해. 대인2를 추가적으로 가입하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대인 1, 2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인 1은 어때요? 사기업에서 운영을 하지만 사형보험이자 사보험이지만 의무보험의 형태인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사실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뭐 한 번 터지면 큰 어떤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가스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험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국가가 법을 다 만들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산재는 산재보험법이 별도로 있고,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위험을 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국가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영역을 사기업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형태의 이런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는, 아까 이런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뭐 가스 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린이 시설이나 체육 시설, 뭐 영세 체육 시설은 제외지만 어쨌든 체육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사람 그 보험의 목적물로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법을 그렇게 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해라라고 만들어 놓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이제 사기업의 일임을 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뭐 참고적으로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보험의 분류 다 우리 끝을 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넘기시면 이거 이제 결론인데, 보험계약법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을 제가 그냥 합체시켜 놓은 거예요. 자, 보험계약법, 즉 우리가 배우는 상법보험편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단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했던 거죠. 기술성, 자, 기술성 하면 두 가지,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과 알릴 의무, 이거 두 개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과 알릴 의무에는 고지통지 의무가 있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거고,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은 우리 얘기를 이거는 앞에서 다뤘었던 거죠. 그래서 기술성, 그러니까 정확한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 하면 키워드 두 개,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알릴 의무 가져가시고, 자, 윤리성, 선인성은 우리 사행계약성 하면서 키워드 전개시켰었죠. 사행계약성, 도덕적 위험, 신의성 실현 원칙, 취득선의 계약성, 상법 방지 7 하면서 도덕적 폐해까지 역선택, 이런 이야기들 한 번에 쫙 전개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키워드 트리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사회성, 공공성, 상대적 강행 법규성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수의 일반 가입자 보호니까 663조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계보험, 기업보험, 임의법규, 키워드가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보험의 분류 다 했고요. 처음에 보험의 목적의 분류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개별 보험은 그냥 하나 가입한 거예요. 하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개면 집합인데 사람은 단체라고 하고요. 집합보험 중에서도 보험의 목적을 특정해 놓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총괄보험 또는 포괄보험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하고 있는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점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집합보험 조문을 봤습니다. 그 조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운영 목적 주체 가입 여부는 하나의 흐름으로 사보험, 공보험, 사형보험, 공영보험, 임의보험, 강제보험, 그리고 그 안에 예외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우체국 보험이나 자동차 대인배상 원처럼 예외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사실은 충분하고요. 예외가 뭔지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기억해 보신다면 우체국 보험과 수출보험 정도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했던 보험계약법의 성질은 이제 키워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성, 기술성 하면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알릴 의무 되셨죠? 그리고 윤리성, 선의성 하면 사행계약성, 너무 이거 많이 했죠? 사행계약성,
도덕적 위험, 신성적 원칙에서 쭉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강행법규성 하면 663조 상대적 강행법규성, 가계보험, 기업보험, 임의법규. 키워드 정리했던 거 그렇게 딱 생각이 나주시면 퍼펙트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